2025년 작년 서울이 보여줬던 상승세는 반짝하고 끝날 수준이 아닙니다. 올해부터가 진또배기라고 할 수 있어요. 서울 강세라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서울은 진짜 공급이 없는 게 맞을까? 앞으로 공급 대책으로 이 공급이 늘어날 여지가 있긴 한 걸까? 안녕하세요. 오문임장입니다. 영상을 시작하며 제가 질문 먼저 하나만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사고 싶다면 어딜 가장 사고 싶으신가요? 아마 어떤 분께 언제 여쭤보든 올타임 하이로 기록되는 대답은 서울일 겁니다. 그만큼 서울에 대한 사랑은 대단하고 또 서울만큼은 잠시 하락한다 하더라도 결국 다시 올라가며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이 있죠. 근데 이런 서울 강세라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가격이라는 건 여러분들 모두가 알듯 수요와 공급 그 가운데의 균형점에서 만나는데 서울의 공급이 향후 몇 년간 크게 부족하다는 건 저를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죠. 근데 또 최근 정부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도심 주택 공급 아닌데요. 정부 역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입지가 좋은 도심 내 대규모 공급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를 위한 공급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헷갈리실 겁니다. 뭐가 진짜일까? 서울은 진짜 공급이 없는 게 맞을까? 앞으로 공급 대책으로 이 공급이 늘어날 여지가 있긴 한 걸까? 오늘은 이걸 제대로 분석해 볼 겁니다. 자, 빠르게 가보시죠. 먼저 서울의 각 구별 공급량을 볼 겁니다. 구의 평균 가격으로 나래비를 세워서 전부 살펴보죠. 강남구로 보시면 2014년까지에 많았던 공급을 뒤로 하고 이제는 향후 2030년까지 공급이 아예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초구는 2017년에 꽤 많은 공급이 있으며 이는 대부분이 방배의 공급이죠. 나머지는 역시 2030년까지 공급이 없습니다. 송파구는 2015년 작년까지의 공급이 마무리되고 올해부터는 앞으로 쭉 공급이 전멸입니다. 이번엔 용산인데요. 과거 공급량까지 따져봤을 때 오히려 앞에 강남 3구보다도 더 공급이 부족한 곳, 부족할 곳이 바로 용산 같죠. 마포 역시 올해와 내년 개미 손톱만큼의 공급을 제외하면 쭉 공급이 없고요. 성동구에는 작년에 꽤 많은 공급이 있었고 2017년에도 수요 수준의 공급은 있습니다만 이 외에는 공급이 전무하고요. 양천구는 작년부터 공급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공급이 없습니다. 사실 이 목동 신시가지의 재건축이 아니라면 양천구에서 유의미한 공급이 나오기 어렵죠. 광진구 역시 올해부터 쭉 공급이 전멸이며 강동구는 올해와 내년 아주 약간의 공급이 있을 뿐 역시 제로 수준의 공급량. 영등포구 역시 올해와 내년 약간의 공급 이외에는 공급 전멸 수준이고 동작구는 작년부터 공급이 없었고 올해도 앞으로도 쭉 없다가 2018년에 약간의 공급이 있습니다. 중구는 작년부터 2030년까지 쭉 공급이 아예 없고요. 종로구도 중구와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공급이 아예 없습니다. 서대문구 역시 유의미한 공급이 될 게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분양한 드파인 연희가 곧 잡히겠습니다만 그 역시 많은 물량은 아니죠. 강서구도 올해 약간의 공급을 제외하면 2030년까지 공급이 전무하며 동대문구는 2015년 작년 이문휘경이라는 폭풍이 크게 한번 지나가고 난 뒤 이제부턴 공급 부족으로 턴어라운드가 되고요. 은평구를 보시면 향후 들어올 대조 1구역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공급이 역시 없죠. 성북구는 그나마 작년에 꽤 공급이 있었고 2017년에도 수요 수준의 공급이 있어서 선방은 합니다만 역시 올해와 2019년 그리고 그 이후로 쭉 공급이 없죠. 관악구는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그러하듯 올해부터 아예 공급이 없고요. 노원구는 2018년을 제외하면 공급이 전혀 없는데 현재 노원이 상당히 뜨겁죠. 구로구는 올해 약간의 공급이 있고 역시 2030년까지 공급이 없습니다. 중랑구는 공급이 쭉 없다가 2019년에 약간의 공급이 있고요. 강북구는 올해 약간의 공급, 그 이후로는 아예 없으며 금천구도 2017년에 약간의 공급 이외엔 공급 전멸이며 마지막으로 도봉구는 작년과 올해 수요만큼은 아니나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급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역시 공급이 아예 없죠. 자, 이렇게 서울의 25개구가 현재 확정된 공급량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다 둘러본 소감이 어떠세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모든 자치구들이 다 공급이 없다 그러지?
왜냐면요, 가장 앞에서 말씀드렸듯 서울이 진짜 공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전체 공급량이 이렇게 부족한데 각 구별로 공급량을 뜯어본다고 갑자기 늘어날 리 없지 않겠습니까? 향후 정부가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늘린다는 소식에 가슴이 설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공급이 나오겠구만. 난 3기 신도시 관심 없다니까. 이제야 서울 국평을 8억 정도에 살 수 있겠군. 이라면서요. 근데요, 이런 비슷한 공급 대책이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나왔다는 거 알고 계세요? 2020년 당시에도 태릉 CC를 비롯해 3만 3천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죠. 5년이 지난 현재 얼마나 지어졌을까요? 아쉽게도 한 채도 제대로 못 지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집을 못 지었다면 짓기 싫어서 안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못 지을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여건이 바뀌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집 짓는 여건은 더 어려워졌죠. 게다가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에는 집 지을 빈 땅이 없죠. 이건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죠. 그렇다면 결국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즉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만 신축 공급이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 재정비 사업이 활성화됐나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아직도 그대로고, 이주비 대출 제한도 있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조합원 재당첨 5년 제한도 있죠. 즉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선 재정비 사업이 아직도 꽁꽁 묶여 있다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뭐 다 좋아요. 뭐 신축 공급이 어렵다면 아직 집을 안 사도 돼, 급하게 집 안 사도 돼 라는 안심을 주기 위해서 전월세라도 싸게 공급해야 되는데, 민간 전월세의 92%를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은 계속 때려잡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다주택자들은 시장에서 이탈 중이고요. 전월세를 공급해줄 다주택자가 줄고 있으니 수요가 그대로라고 가정했을 때 공급이 줄어든다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겠죠. 실제로 지금 수도권에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서도 전세나 월세가 아예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죠. 즉 결론을 내보면 서울의 공급이 부족한 건 팩트이며, 그 심각성과 파급력은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보통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임대차 만기가 끝나기 전까진 전세, 월세 가격에 민감하질 않아요. 왜냐? 만기가 될 때나 되어서야 부동산 중개소에 가보는 거지, 그전엔 그냥 흐린 눈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흐린 눈 뜰 때가 아닙니다. 2025년 작년 서울이 보여줬던 상승세는 반짝하고 끝날 수준이 아닙니다. 올해부터가 진또배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진정한 공급 부족은 작년이 아니라 올해부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다시 한번 꼼꼼히 시청해 보시고,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도 좋고 다른 수도권도 좋으니 꼭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